안녕하세요. 임채근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최근담TV.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내게도 생길 수 있는 일, 줄여서 내 생일인데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와 관련해서 화제의 판결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상의 탈의 남성과 비키니 여성의 오토바이 질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과다 노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났었는데요. 과연 과다 노출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다 노출과 관련한 일반 처벌 규정 두 가지.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과다 노출죄가 있고 형법 제245조에 공연음란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징역과 벌금이 뭔지는 잘 아실 테고, 구류라는 것은 징역과 같은 자유형인데,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죠.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단기간 구금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과료는 벌금처럼 돈을 납부해야 되는 재산형인데 그 금액이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것이고 벌금은 5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다 노출죄와 공연음란죄의 구별. 자, 아까 본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성요건에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죄는 성기, 엉덩이 등의 신체 주요 부분을 노출하여 라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이고,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음란 행위는 과연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만으로 그러면 음란 행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음란한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고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처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류 또는 과료가 있는 경우는 동일한데 과다 노출죄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그에 반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 노출죄에 비해서 중한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와 같은 구성요건과 처벌의 경중이 더 나아가서 성범죄자인지 여부에 따른 차별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소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되고, 또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문제,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다 노출과 음란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대법원은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어 그 일시와 장소, 노출 정도,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노출의 동기나 경위 등을 살펴서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전자라면 과다 노출죄, 후자의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판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표출되지 않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노출 행위만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인
흥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결국은 당의 사건을 판단하는 법관이 하겠죠. 그런데 법관이 자신의 정서를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규범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를 통해서 단순히 부끄러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인지 아니면 어떤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인지에 대해서 어떤 일반 보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정에 불러서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럼 우리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학업심 판례를 보면 성관계나 자유행위와 같이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표출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음란행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별도의 성행위의 묘사나 성적인 의도 표출을 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두 번째, 성기를 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음란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와 다른 신체 기관을 노출하는 행위는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로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려서 성기를 노출한다든지, 요구르트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누드 모델들을 고용해서 음부와 유방을 노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연 음란죄를 인정했었고요. 또 고속도로에서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다니고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연 음란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경우가 이 세 번째 경우인데, 성기의 노출은 없는데 다른 신체 부위, 그러니까 엉덩이나 상반신, 여성의 유방 등을 노출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음란행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출의 경위, 그 다음에 노출에 이르게 된 사정, 그 다음에 노출의 부위나 정도도 사례에 따라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례를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남성이 치마 안에 팬티 스타킹을 입은 상태에서 치마 뒷부분을 팬티 스타킹 안으로 넣는 방식으로 엉덩이를 노출한 사건에서 공연 음란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성기의 모형을 부착한 망사 티팬티와 가죽 핫팬츠를 착용하고 카페를 활보한 30대 남성에 대해서 1심 법원은 공연 음란죄를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그 정도는 공연 음란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성기 자체를 노출한 것은 아니고 성기 모형이 문제가 됐는데, 성기 모형도 외부로 부착해서 노출한 것이 아니고 팬티 안쪽으로 내부로 부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음란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이해는 갑니다. 또 부산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티팬티 모양의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카페를 돌아다니는 이제 40대 남성에 대해서 공연 음란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고 과다 노출 행위로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뒤에 착석한 비키니녀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신체의 과다 노출 행위를 통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제 298조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13세 미만인 11세 아동에 대해서 단둘이 탄 상황에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이한 점이 성기를 노출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서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와는 특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시기에 고속버스나 시내버스 등에서 좁은 공간, 그러니까 보통 버스는 1인석 자리도 있고 2인석 자리,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는 그 5인 내지 6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남성 피해자가 자유행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여성 피해자의 몸을 접촉을 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서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부분 그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처벌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요한다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신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규정을 살펴봤는데, 과거에 이 처벌 규정들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향후에는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란 행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또는 피해자의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야기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침해할 정도의, 해할 정도의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시대의 성도덕관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출을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인식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변경이 되면 이러한 처벌 규정의 해석도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떻게 규정 자체가 변경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자면, 1963년에 경범죄 처벌죄 과다노출죄는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켜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만 처벌했습니다. 신체의 전부를 노출한 자. 그러다가 73년에는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치부를 노출하는 경우라고 해서 전부를 노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게다가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한 경우도 과다 노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1983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구체화해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렇게 해서 옷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또 처벌의 이 수준도 현재와 같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012년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죄와 관련해서는 그 남성이 상반신을 노출한 행위와 관련해서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에서 법원이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다.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게 해석이 불명확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헌 판정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규정과 같이 성기, 엉덩이 등의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로 이렇게 구체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7번째. 최근에 이 과다노출죄 그리고 공연음란죄와 관련해서 상반신 노출 행위에 대해서 남성의 상반신 노출과 여성의 상반신 노출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사회 보통인의 어떤 성도의관념이나 노출에 대한 인식이 남성과 여성의 상반신 노출은 다르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만
상반신 노출을 과다 노출 행위로 처벌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만 더 심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 문제가 한 SNS 회사에서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음란 사진으로 해서 규제를 하게 되자 여성단체에서 그 부분이 성적 차별이라는 이유로 그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이 그 회사 앞에 모여서 상반신을 탈의하는 퍼포먼스를 해서 그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그 행위, 상반신을 또 탈의한 행위가 또 과다 노출 행위나 음란 행위가 아니냐는 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찰이 그것은 과다 노출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입건을 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노출 부위가 과다 노출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느냐, 그것이 과연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여성단체 회원들이 상반신 탈의 행위 자체를 어떤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이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어떤 노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가 도입이 돼서 일반적인 노출 행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일반 보통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성별에 따른 노출 부위를 다르게 볼 것이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관찰하기 위한 또 노출 행위는 또 다르게 볼 것이냐를 일반 보통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번째, 상반신 노출남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이 뒤에 착석한 비키니녀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다 노출 행위, 아니면 음란 행위, 아니면 어떤 성추행 문제로까지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느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강제추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느냐, 성적인 행위나 어떤 성적인 의도를 노출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러면 성기가 아닌 엉덩이나 어떤 상반신 중에 가슴 부위를 일부 노출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를 과다 노출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신체의 주요 부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여성의 상반신 부위나 엉덩이 부분은 신체의 주요 부위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는 그 사진만 가지고는 판단이 좀 불가능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의를 탈의한 남성의 몸에 이렇게 상체를 밀착시키는 형태로 비키니만 입고 일반 도로를 질주하고, 또 그 일반 통행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또 가서 실제 그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는 기사까지 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결국은 보통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유출되어 있는 사진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기준과 판례를 적용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코너로 내게도 생길 수 있는 일, 내 생일이라는 코너를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닿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요청이 있는 대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사례가 발생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판례를 검색해보고, 또 주요한 이론들을 다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